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첫 문법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책 제목은요, 하늘에서 영어비가 내립니다예요. 근데 왜 이 이름을 지었냐고 물으면 나도 몰라요. 그냥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이름이 하늘에서 영어비가 내립니다였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의 의미를 나조차도 모르다가 올해 한 수학 선생님께서 이 책의 의미를 찾아주셨어요. 오늘 수업 중이나 아니면 다음 주 수업 중에 이 책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줍지 않지만 그 손으로 쓴 노트예요. 손으로 쓴 노트고 여기 보면은 필기체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교재가 없더라도 충분히 이제 영상으로만 보고도 수업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판서를 좀 많이 하면서 아니면 말로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문법 수업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영어 수업하는 데의 첫 수업이기도 하지만 전체 수업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 외래어잖아요. 영어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알려드리자면 적응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 있어 보여. 자,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뜻이라고요? 적응성.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은 어휘는 어떻게 하고 문법은 어떻게 하고 숙제하기는 어떻게 하는지, 이 학원은 왜 생겨났는지, 왜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지 그런 전체의 틀과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이 바로 오늘 1교시 첫 수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각 잡고 왔을 거예요. 오늘 첫 수업이니까 이제 영어 수업 이제 좀 처음 듣고 학원도 바꿨겠다. 처음 만난 선생님이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왔겠지만 오늘은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뒷짐지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강의에 어떤 힘이 실리는 시기는 한 4회차 정도 수업부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페이지를 펴면 책 제목과 함께 별표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별표 뭐라고 써있나요? 영어는 밑줄한 언어다 라는 것이 써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왜 별표 3개를 깔아놨느냐면 영어는 모국어예요? 외국어예요? 너무 당연하죠. 외국어예요. 그쵸? 우리나라 말이 아닌 언어를 접근할 때 첫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개념들을 선생님이 좀 나름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어 공부를 하기 앞서서 이 3가지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영어는 밑줄 언어인데 책에도 써있어요. 그쵸? 1번 I love you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 I you love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너를 사랑해와 나는 사랑해 너를이라는 말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해줄 부분이 영어로서 이 1, 2번이 맞느냐, 그 다음 우리말로서 이 3, 4번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알겠죠?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OX를 체크를 한번 해보겠어요? 어떤 말이 영어로서 이게 맞다, 어떤 말이 틀리다를 OX로 체크하면 선생님이 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어머 세상에 우리 두 친구들은 우리 학원에 너무 잘 왔어요. 우리 또 굉장히 우리 말을 잘하는 친구가 또 우리 학원에 들어왔는데요. 자, 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I love you 맞죠? I you love 틀려요. 나는 너를 사랑해 맞죠? 나는 사랑해 너를 맞습니다. 자,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우리는 영어를 더 잘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고 영어를 더 잘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구조. 자, 설명을 해보자면 그 영어와 우리 언어에 굉장히 정반대되는 속성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굳이 비유하자면 지구 반대편과 저 끝에 있는 것의 차이점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언어에 있어서. 자, 우리말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은는이가와 을름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이 은는이가란 행위자를 밝혀주는 것, 즉 행위자가 누군지를 밝혀주는 것을 도와주는 품사라고 해서 되게 어려운 말로 조사라고 불러요. 자, 우리말의 특징이 바로 뭐다? 행위자를 밝혀주는 품사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 행위를 받는 대상을 밝혀주는 품사, 바로 을들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영어에는 이런 조사의 개념이 없어요. 영어는 그럼 어떤 개념인데요?
약간 영어는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선생님 칸막이요? 어떤 칸막이냐면 영어는 말이죠. 이 사랑한다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으면 행위자고요. 동사 이렇게 뒤에 있으면 행위를 받는 대상이라고 약속한 언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우리말이 좀 더 수준이 낮고 영어가 수준 높은 언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사실 정반대예요. 우리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선생님이 굉장히 좀 기회가 좋아서 여러 개의 언어를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일단은 모국어로 한국말 하죠. 영어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그죠? 공교육으로. 그리고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봤고 또 이태리로 유학을 가고 싶어서 이태리어 문법을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초급 독어 교양 수업을 좀 들어봤고요. 프랑스어는 딕션까지 이제 접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6개 언어 중에서 우리말하고 일본말만 이런 형태의 언어를 써요. 즉 도와주는 품사, 즉 조사에 도움을 받는 언어, 위치와 상관없이 써도 말이 다 되는 이런 형태의 언어를 쓰고 우리말과 일본말을 제외한 나머지 아까 앞서 언급한 영어, 독일어, 이태리어, 프랑스어는 다 저렇게 위치에 해당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더랍니다. 선생님이 공부한 거니까 믿고 들으셔도 돼요. 네네네. 자,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 우리말은요. 행위자와 행위를 받는 대상을 아무데나 다 써도 말이 다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우리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고 진짜 대단한 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뒤에 뭔가 독해나 해석 같은 것들을 할 때 어느 순간 영어가 일정 단계가 지나고 나면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고 싶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 노트가 있는데 그 학원 노트 앞에 보면은 혹시 구경해봤어요? 노트?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씩 줬는데 하히후헤오라는 애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히라는 아이가 한글나라 이러고 있거든요. 대체 왜 김진선의 한글나라냐. 선생님의 첫 번째 수업 목표는 물론 여러분들 영어 성적을 위해서 나를 만나러 왔겠지만 가장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학습함으로써 모국어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깨닫는 거. 그게 선생님 사실 수업 목표예요. 왜냐면 우리말만 쓰면 우리말의 특성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우리말과 함께 다른 언어를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이런 특성의 언어를 갖고 있구나. 다른 언어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선생님 학원 이름이 물론 진선생 영어 전문 학원이기도 하고 혹은 카페나 이런 명칭은 진선생 영문법인데 원래 처음에는 진짜로 김진선의 한글나라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간판도 없이 현수막도 없이 이제 과외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저 친구들한테 여기 뭐라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상담을 했지 애들한테 고3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애기들이 우리 학원 뭐라고 소개하냐고 하는데 어떡하지? 김진선은 한글나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한글대로 올 텐데 어떡하지? 하고 이제 고민 상담을 했더니 이제 그 고3 수강생 중 한 아이가 나한테 이제 선생님 진짜 이러면서 선생님은 문법을 잘하시니까 진선쌤 영문법 어때요? 해서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개인과외 교습을 하다가 이제 그 공간이 조금 협소하고 작아져서 이렇게 학원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선쌤 영문법 학원 하려고 했는데 주변 학원 명칭 영향을 받아 진선쌤 영어 전문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선생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게 내부자냐 외부자냐로 나누어져요. 학원 명칭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우리 학원 이름이 뭐니? 하면 물론 진선쌤 영어 전문 학원도 맞는데 내부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명칭은 바로 이거죠. 뭐라고요? 시작! 김진선의 한글나라 참 잘하네. 그래서 되게 변태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학원 명칭 안에 선생님이 이 수업을 왜 하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목표가 사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말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
우리말이 굉장히 대단한 언어고 엄청 굉장한 언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하는 것이 선생님 첫 번째 수업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정리를 할 때 우리말과 다른 영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영어는 어떤 언어다? 위치 언어다. 이 멘트를 이 수업 종강할 때까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어는 어떤 언어다? 위치 언어다. 우리말은 위치랑 상관없이 아무 데나 다 써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행위자를 밝혀주고 행위를 받는 대상을 밝혀주고 보충해주는 말을 밝혀주는 조사의 개념이 활발하게 발달된 형태 언어라서 그런데 영어는 그런 조사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수업할 때는 야 영어가 진짜 미개한 언어야 막 이러면서 영어 되게 무시하면서 수업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막연하게 외국어니까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서 미개한 언어야 이러면서 되게 무시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은 안 해요. 모든 언어는 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언어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더불어 이야기하건데 우리 학원에 이렇게 진도표 쓴다고 했잖아요. 그 진도표를 모아오는 행사를 언제 하느냐면 이제 알겠지만 10월 9일 한글날에 한글날 행사를 합니다. 여기 영어학원인데 할로윈 파티 안 하고 한글날 행사예요. 네 맞아요. 우리는 우리는 그 한글날에 잔치하는 학원이에요. 할로윈 잔치 안 하고 한글날 잔치하는 학원이니까 잘 기억해놨다가 1년치 진도표를 잘 모아가지고 오기를 바래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능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영어는 어떤 언어다? 네, 위치 언어다. 자, 두 번째, 한 문장 안에 밑줄 없이 밑줄 2개 나오지 마라. 자, 그래서 영어 학원에 왔으니까 선생님 영어 많이 쓰겠지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외국어 학원이 아니라 그냥 입시 전문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한글 위주로 설명을 할 거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자, 예문에 이런 말을 써봤습니다. 나는 먹는다 간다. 어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런 표현 쓰나요? 나는이라는 것은 이게 먹는 것의 행위자라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움직이는 행동을 묘사하는 말이므로 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문에다가 예문하고 좀 다를 거예요. 살짝 바꿔놨어요. 자, 읽어볼게요. 나는 먹는다 간다. 다시 시작. 나는 먹는다 간다. 우리 보통 의사소통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나는 먹고 갈게. 나는 먹고 갈게 라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이 먹고 갈게 라는 표현 안에는 뭐가 축약이 되느냐면 먹는다 더하기 그리고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먹는다라는 동사와 그리고라는 접속사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 문장 안에 뭐도 없이 접속사 없이 무엇은 2번 쓰지 않는다는 것, 동사는 2번 쓰지 않아요. 이건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멘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 한 문장 안에 뭐 없이? 접속사 없이 뭐 2개 나오지 말아라? 동사 2개 나오지 마라. 자, 영어 학습할 때 반드시 이 개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래요. 자, 다시 한번 더 멘트 들어가 볼까요? 시작. 한 문장 안에 접속사 없이 뭐 2개 나오지 말아라? 동사 2개 나오지 말아라. 잊지 마세요. 그래서 문장을 읽다가 그냥 대번 동사가 2번 나오면 그건 오답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장을 보는 눈을 좀 키워야겠죠?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밑줄 만나는 밑줄 충돌을 피해라 라는 건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비유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떤 비유를 하느냐면 명사를 이렇게 왕에 비유하는 편입니다. 명사를 누구에 비유한다고요? 왕. 근데 한 나라에 왕이 될 사람이 2사람 이상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고 싶어요. 한 나라 안에 왕이 될 자가 2사람 이상이 나온다.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싸워요. 어쩜 이렇게 대답도 잘해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대답도 잘해요. 대답 크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강의가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냥 입만 뻐끔뻐끔해도 괜찮아요.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눈치껏 잘 때려 맞춰볼게요. 자, 한 나라에 왕이 될 사람이 2사람 이상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싸워요. 야, 조선왕조 그 500년의 역사는 피해 역사죠. 자, 마찬가지로 영어를 학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실이 바로 뭐냐면 명사와 명사가 만나는 뭐를 피해주기?
명사 충돌을 꼭 피해주세요. 자, 누가 만나는 명사와 명사가 만나는 명사 충돌을 피해라. 자, 우리 이렇게 총 3가지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고 할게요. 첫 번째, 영어는 어떤 언어다? 위치 언어다. 두 번째, 한 문장 안에 뭐 없이? 접속사 없이 뭐 2개 나오지 말아라. 동사 2개 나오지 말아라. 세 번째, 누구랑 누가 만나는? 명사 만나는 뭘 피해라? 명사 충돌을 피해라. 오케이. 자, 이렇게 개념 3가지 완성해보고요. 살짝 칠판을 지우고 다음 수업 이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품사에 대한 수업을 오늘 처음 시작을 할 건데, 품사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추격어라는 거 좀 학습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앞서 3가지 포인트를 배우면서 느꼈겠지만 선생님은 모국어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영어에 되게 좀 극장점이 있더라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우리말로 이렇게 주어 쓰면 2글자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S 하나 쓰면 끝나더라고요.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압축된 표현, 즉 축약된 표현을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따라합니다. subject, 시작. subject. 그렇죠. 이렇게 우렁차게 따라 읽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자, subject, 주어. 그럼 주어라는 뜻 이외에 subject는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아니, 뭐라고요? 주제. 어머 세상에. 교과목. 자, 너무 잘하는데요? 단어는요, 그 단어 뜻의 한 가지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반드시 단어를 학습할 때는 뜻 하나만 외우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다 암기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말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혹시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즉 동남아권은 한자 문화권인 거 알아요? 한자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상위권, 하위권 이런 거 할 때 윗상자, 아래 한자 쓰잖아요. 똑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도 라틴어를 어족으로 하는 언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한자처럼 영어에는 라틴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의 뿌리로 깔려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실판을 보면 이 서브라는 말이에요. 라틴어에서는 우리 한자로 대입하자면 아래 한자고요. 라틴어로 영어로 얘기하자면 under, 아래쪽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명사를 왕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왕 아래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신하. 그렇죠. 자, 어쩜 이렇게 눈빛으로 대답을 잘해요? 신하, 백성이요. 자, 하나 더. 실험을 하는 실험자가 있다면 실험자에게 실험을 당하는 대상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실험자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적인 얘기를 할 때 창조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면 창조주에게 우리는 그 창조를 당한 뭐라고 불러요? 피조물이요. 이거 얼마 전에 나온 단어인데. 자, 이렇게 서브젝트 한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어, 주제, 수과목, 신하, 백성, 피실험자, 피조물. 선생님 저거 다 외워요? 네, 다 외워요. 네. 세상에 선생님 너무 힘든데요?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는요 다 외울 수 있어요. 인간의 뇌는 대단하기 때문에 다 외울 수 있어요. 가능하면 다 외워주기를 부탁하고 선생님 앞으로 모든 단어를 다 이렇게 외우나요? 그게 아니라 단어랑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연이냐면 조금 중요도 위주로 내가 꼭 학습해야 되는 단어 위주로 이렇게 오늘 앉은 자리에서 이 단어 외우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진학하거나 이제 대학교 가서 여러 가지 시험 등을 볼 때 선생님 생각나 막 이러면서 진짜 선생님의 숨결이 느껴져 막 이러면서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책 만든 거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자, 생각보다 너무나 많지만 좀 연상을 해가면서 좀 외워주기를 바라고, 사실 왜 이렇게 많이 써놨냐면 앞으로 좀 유치한 걸 할 거라서 좀 원장인 척 하느라고 있어 보이는 척을 한 것 뿐이고요. 다른 단어들은 이렇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얼마나 유치한 거를 하려고 그러느냐. 자, 바로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요. 얘들아, 주어가 뭐예요? 주어라는 게 뭐예요? 배워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냥 주어는 주어인데요.
주인주, 뭐 한자로 주인주 이런 거 써요. 문장의 주인이 되는 말이요. 뭐 요 정도만 대답해도 아주 훌륭한데요. 사실 선생님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선생님조차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주어의 가장 본질적인 뜻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우리는 주어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선생님을 성장하게 한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아까 앞서 말한 우리 학원 이름 지어준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캐나다로 이렇게 어학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4, 5, 6학년이라는 시기는 우리 모국어가 굉장히 이렇게 어휘력이 확장하고 그 다음에 글을 읽는 능력이 확장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해외에 가서 이렇게 어학연수를 한 장점도 있지만 그때 한자어에 대한 개념이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 이런 용어에 대한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또 그 친구가 너무 또 사랑스럽고 예쁜 학생이다 보니까 우리 이 친구한테 이름 말하고 싶은데 이름 너무 말하고 싶다. 너무 말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 신상 털리면 안 되니까 우리 애기.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을 설득력 있게 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딱 고3일 때 선생님을 만난 친구거든요. 나도 이 친구가 고3일 때 수업을 했었고 그래서 이 친구 덕분에 선생님도 이 용어에 대한 거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는 주어지 했던 용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되게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친구인데 주어란 뭐냐? 내가 영어를 수업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필기해볼까요? 주어란 뭐냐? 동사의 행위자를 바로 주어라고 합니다. 이 개념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어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주어의 기본적인 정의 동사의 행위자를 주어라고 한다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고 자, 우리 이 주어 말이에요. 서브젝트에 S 하나 쓸 건데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상한 비유하고 드립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S를 말이에요. 이렇게 연상하면 좋겠어요. 동사의 행위를 해야 되니까 힘이 세야 돼. 힘이 세야 돼. 따라합니다. 슈퍼맨의 S. 자, 시작. 되게 어이없죠, 그죠? 자, 슈퍼맨의 S.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선생님이 주어할 때는 S 하나 쓸 거고요. 자, 이걸 뭘로 연상해서 외워달라고요? 시작. 슈퍼맨의 S.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오브젝트. 시작. 오브젝트. 자, 얘는 뭐냐? 바로 목적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선생님이 쓰려고 하는 추량어인데요. 오 하나만 쓸 거예요. 물론 오브젝트도 서브젝트 못지않게 많은 뜻이 있고 설명해야 할 많은 어휘들이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차차로 하나씩 알려주도록 하고 오늘은 서브젝트에서 끝낼 거예요. 알겠죠? 자, 오브젝트 목적어. 자, 여기서 그럼 목적어에 대한 정의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뭘 목적어라고 하나요? 몰라요. 정답! 자, 그렇죠. 목적어란 뭐냐? 혼자 너무 잘 나가, 어떡해. 저 여자 뭐야? 이럴 수도 있어. 영상 보면서 저거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직업병처럼 이렇게 혼자 떠들고,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 해요. 북치고 장난치고 다 하죠. 자, 목적어가 뭐냐? 마찬가지예요. 배운 적이 없어요. 목적어가 뭐냐? 시작! 동사의 행위를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목적어가 뭐라고요? 시작! 동사의 행위를 받는 대상을 목적어라고 해요. 알겠죠? 우리는 이 개념 오늘 처음 배운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목적어도 슈퍼맨 S처럼 캐릭터 하나 있겠죠? 캐릭터 하나 있겠죠? 바로 이 오브젝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필기해 볼까요? 달걀에 이게 뭐라고요? 달걀? 자, 우리 한번 테스트가 있어요. 좀 테스트가 있는데 어떤 테스트가 있느냐면 나와 얼마나 수업적인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느냐 이걸 지금 케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수업적인 화학적 상승효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맞느냐를 보는 시험입니다. 자, 바로 우리는 이 오브젝트의 O를 달걀의 O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달걀 안에는 뭐뭐 들어가 있어요? 마음의 준비하시고 달걀 안에는 뭐가 들어갈게요? 흰자 노른자이 맛있어. 없죠. 달걀 안에 흰자 노른자 들어가 있는데 영어의 달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써볼까요? 명상명을 정원이 날개 하나 그려줄까요? 자, 그림을
자, 그럼 저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테스트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 같다고 나를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괜찮아요. 유치원 선생님 같다는 소리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자, 실제로 그 7살짜리가 와도 설명할 자신이 있어. 나는 건 살짝 뻥이고 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다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수업이. 자, 테스트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귀여움이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 테스트는 우리 학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다 치르고 들어오는 시험이에요. 진짜 고3이 해요? 네, 해요. 가끔 수업할 때 이게 고3 지나가면 와보라고. 자, 달걀 요거 한번 해볼까 하면 다 해요, 우리 언니 오빠들이. 근데 이제 고3이 지금 수능 봐서 졸업을 해서 지금 없어서 못 보여주는데 선생님 절대 거짓말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말이에요. 좀 과장하고 오버하는 건 있어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어주길 바라고. 자, 이 테스트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예쁘게 O자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먼저 보여줄게요. 달걀에 오! 하고 이 안에 마치 진짜 병아리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를 이렇게 살짝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명사병아리 삐약. 애들이 이제 선생님 얼굴을 잘 못 쳐다보죠. 너무 민망해서 가끔 수업할 때 선생님 이제 못 쳐다볼 때도 있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좀 수업 분위기가 이거에서 좀 계속 확장되거든요. 난리를 치는데 수업할 때 난리를 치는데 가끔 이제 우리 남학생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이고 나를 못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누구누구야 미안해 선생님 수업이 너무 산만하고 좀 오빠가 너무 심하지? 이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남중을 다녀요. 그래서 유 선생님 제가 사실 남중 다니고 있는데 그 남중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자기가 적응하기가 힘들다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다행이다. 그래도 내 수업이 극혐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나와의 상승자극, 나와의 화학 반응 얼마나 잘 일어날 것인가. 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는 척만 해주세요. 귀여움은 바라지 않을게.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나 만날 때 이제 생각난다. 자, 얘들아, 달걀에 자, 다 같이 시작. 달걀에 이 안에 뭐 들어가요? 시작. 명사당아리 뿅. 곧 스티커로 나와요. 자, 진짜요. 이번에 그 유튜브 강의 업로드하면서 그 선생님의 되게 고마운 제자가 애니메이션 학과에 다니는데 그 제자 덕분에 그 유튜브 인트로 영상, 아우트로 영상, 쉬는 시간 영상, 그다음에 스티커까지 다 제작을 했습니다. 굿즈 갖고 싶은 사람은 네이버 카페 가입하세요. 또 여기도 깨알 같은 너무거려. 그 카페 이름이 뭐냐면 진선생 명문법이라는 카페예요. 오케이. 자, 뭐라고요? 우리 목적어 할 때 오 하나 쓴댔어요. 자, 이걸 어떻게 현상하라고요? 시작. 달걀에 명사랑아리 뿅뿅. 참고로 여기 지금 우리 고3 학생 사전 선생님이 와 있는데 물어보세요. 오늘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누나 저 오늘 그거 당했어요. 명사 달걀이고 삐약삐약 명사병아리 삐약삐약 당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누나가 이제 간증해 줄 겁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컴플러먼트 시작. 컴플러먼트 얘는 뭐 할 때 쓰는 말이냐면 우리가 보어라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 기호예요. 축약어예요. 자, 보어란 그럼 뭐냐? 필기해볼까요? 따라합니다. 보충, 설명, 해주는 말들 뭐라고 해요? 보어라고 해요. 자, 뭘 보어라고 한다고요? 시작! 보충, 설명, 해주는 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과 좀 비교를 해서 볼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컴플리먼트입니다. 이 컴플리먼트는 컴플러먼트와 스펠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얘는 이고요. 얘는 I예요. 자, 근데 스펠링이 다르니까 당연히 뜻도 다르겠죠? 어떤 뜻이 있느냐? 바로 칭찬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도 어휘학습을 나갈 건데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단어를 학습할 때에는 좀 힘들겠지만 손으로 스펠링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이 쓰면 되느냐? 쉬운 단어는 한 번에 외워지는 단어는 5번, 안 되면 20번까지. 그럼 선생님 스펠링만 써요? 아니요. 반드시 스펠링을 쓰고 오른쪽에다가 보어. 근데 이 보어가 내가 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 모를 수 있잖아. 보충 설명해주는 말까지 풀어서 쓰는 거야. 내게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학원이 약간 숙제 지옥이라고 하는 이유가 쓰는 숙제를 진짜 많이 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약속하건대 이렇게 손으로 쓰면서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고, 진짜로 고등학교 가면 너무 바빠서 이걸 쓸 시간조차 없을 거거든요. 아마 이제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격하게 공감하시고, 뭐 대학생이든 뭐 일반인 직장인 있을 때 이걸 손으로 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손으로 쓰면서 스펠링을 암기할 수 있는 시간 지금밖에 없고, 이렇게 손으로 스펠링을 쓰면서 암기하는 이 시간 덕분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환경이 좀 올라갈수록 눈으로만 봐도 바로 단어가 외워지는 그런 단계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저 여자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선생님 경험담입니다. 자, 지금 단계에서 이제 중등 단어들 혹은 중등에 나오는 고등 심화 단어들을 좀 손으로 쓰면서 암기를 해주면요, 나중에는 이렇게 단어의 스펠링이 달라도 눈으로 보고 이렇게 그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이제 중학교 때 좀 탄탄하게 자기가 잡았을 때 고등학교 가서 시간 조율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컴플러먼트도 마찬가지로 슈퍼맨에서 달걀의 옷처럼 캐릭터가 있는데, 연상할 수 있을 만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달입니다. 무슨 달이냐면 금음달. 무슨 달이라고요? 금음달. 한때 저거를 되게 무식하게 추석달로 가르친 적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이 달달 무슨 달이냐면 금음달이에요. 얘들아, 우리 금음달은 꽉 찬 보름달인가요? 아니죠. 꽉 찼죠. 꽉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꽉 차지 않은 부분을 뭘 해줄 필요가 있느냐면 보충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금음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어의 금음달에는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옛날에 옥토끼, 달토끼가 이렇게 떡방아졌던 시절 옛날 이야기,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가장 한국적인 정서로는 옥토끼와 달토끼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영어의 금음달에는 옥토끼, 달토끼 말고 어떤 토끼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명사토끼, 형사토끼가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 매달려 있으라고요? 시작! 명사토끼, 형용사토끼.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렇게 손 모양을 이렇게 오므려 줄 거예요. 이렇게 금음달 모양으로.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에 무슨 토끼 매달려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 애들이 명사토끼, 형용사토끼요, 이렇게. 얘도 스티커로 나왔어요. 진짜요? 이번에 아주 작업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래서 책에다 스티커 붙이고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어의 금음달에는 어떤 토끼 매달려 있어라? 명사토끼, 형용사토끼. 자, 한 가지 어떤 다른 품사에 대한 비유를 해주자면, 여기에 부사토끼 매달려 있으면 오답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매달려 있어야 되는 애들이 캐릭터가 다 있는 거예요. 달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명사 병아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형용사 병아리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대체 저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원에 금기어가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을 안 쓰는 학원이. 왜요? 왜냐면 세상에 안 되는 너 어디 있어요? 다 됐지? 그래서 그 이상한 진돗개 짤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진돗개가 그 앞에 다른 진돗개가 너 혀말기 돼? 너 이거 돼? 하고 약 올려요. 근데 다른 이렇게 되게 순박한 진돗개가 자기 혼자 혀말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사진이 좀 돌아다니는 게 있어서 그걸 조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안 된다는 말 잘 안 쓰고요. 이러면 선생님이 그 진돗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영어의 금음달에는 명사토끼, 형용사토끼가 매달려 있어야 되지, 부사토끼 매달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사실 이게 첫 번째 테스트였는데 이거는 그냥 패스하는 걸로 했어요. 알겠죠? 달걀에 오는 시험이고 이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써주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verb, 시작. verb, 얘가 뭐냐면 바로 동사예요. 우리 동사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느냐면 바로 승리의 V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빅토리 할 때 V 있죠? 빅토리 할 때 V. 그럼 선생님, 걔는 왜 승리의 V예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나와 학습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동사를 암기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자, 왜냐? 우리를 영어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동사뿐이에요. 그래서 동사 우리 V는 승리의 V라고 외워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noun, 시작. noun. 이거 뭐냐면 명사예요. 아까 명사를 누구에 비유를 해줬었죠?
바로 왕의 비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내 사견을 말해서 미안한데 나 같은 경우는 좀 신분제 사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비가 있고 왕자 있고 공주가 있는 그런 사회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불호예요. 완전 신분제 사회 불호 이거여가지고 왕을 부를 때 좀 강아지 부르듯이 불러요. 자, 그래서 명사는 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세상에. 자, 명사는 뭐라고요? 시작. 근데 이게 나오는 잘 읽다 보면 고양이 소리가 나요. 나요. 고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자, 따라합니다. 나오 시작. 나. 어머, 우리 뽀뽀이 어디 있어요? 또 이렇게 고양이가 많아요? 자, 다 같이 시작. 나. 고양이 아니? 자, 왕은 뭐라고요? 명사요. 자, 뭘 쓸 거냐면 n 하나만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에 대한 걸 적어드려볼게요. adjective. 뭐냐면 형용사고, 참고로 아까도 그 영어가 라틴어를 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ad는 더하다, 덧붙이다, 추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용사는 a 하나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인물 관계도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명사는 뭐라고 했죠? 명사는 알지?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냐면 어떤 캐릭터냐면 바로 왕비입니다. 자, 형용사가 누구라고요? 자, 그럼 질문. 왕비는 누구를 좋아할까? 정답. 자, 왕비는 누구 좋아한다고요? 왕 좋아해요. 그러면 형용사는 누구 좋아할까요? 명사! 알잖아요. 자, 이 인물 관계도를 잘 기억을 해놓기를 바래요. 그 다음 따라합니다. adverb. 시작. adverb. 바로 부사를 쓸 때 ad를 쓸게요. 자, 부사라는 말을 할 때 뭘 쓸 거라고요? ad를 써볼게요. 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이 부자고요. 더하다 부자예요. 우리말에서도 그렇죠? 자, 그럼 이 부사는 누구냐? 이 부사는 누구냐? 우리 지혜롭고 마음 따뜻한 왕비를 짝사랑한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 남자의 이름 정의로. 어머 세상에, 이렇게 배우 이름을 막 이렇게 썼냐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나 때는 말이다. 뭐뭐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단다. 기억해요? 대박. 거기서 그 왕과 인척관계에 있는 정의로 배우가 왕비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걸 좀 비유를 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 배우를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는데 다행히 굉장히 좀 멋진 배우라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정의로 배우로 해도 손색이 없더라고요. 되게 뭔가 올바른 공인의 이미지가 있어서 아직도 이렇게 정의로 배우를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팬클럽 아니고요. 근데 좋게 생각하는 배우다. 이 정도만. 그래서 우리 왕을 짝사랑한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 남자 이름 정의로 우리 부사는 누굴 좋아하냐면 형용사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왕이 혼자 다니다가 납치당하고 막 괴롭힘 당하고 막 놀림 당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너무 잘.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얘들아? 호위무사가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영어에서 관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관사에 뭐가 있어요? 어나, 언이나 더가 있죠. 좀 바보처럼 표현해볼까요? 언도! 자, 우리말에는 사실은 저런 관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언어가 관형어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익히 알겠지만 이부조 언어가 다 붙여서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말은. 뭐라고 할까? 영어에 있는 이 관사 표현이 우리말과 딱 맞아 떨어지게 대조되는 그 말에 쓰임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어 선생님은 아니라서 좀 막 여지를 두고 가기는 하는데 우리말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영어에는 뭘 쓴다고요? 관사라는 걸 사용해요. 관사의 기능이 뭐냐? 호위무사가 하는 거랑 똑같아. 옛날에 임금님이 이렇게 행차하시면은 앞에 나가는 임금님의 어떤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임금님 행차하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하냐면 얘가 그 정도의 어떤 존재감이라서 그래. 이 관사는 구태여 해석할 필요가 없어. 내가 보는 관점은 그거야. 왜냐하면 관사의 기능은 바로 뭐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누구의 영역이다? 왕의 영역이다를 밝혀주는 기능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혹 때에 따라 여러분들이 관사를 해석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는 언어 대 언어의 차이점이 있다. 이걸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관사 좀 우리 왜 되게 어려움으로 배웠잖아요. 정관사, 부정관사 이래가면서 대체 관사 더는 어디다 붙여야 되며 부정관사 언어는 어디다 써야 되느냐 거기부터 영어 학습 힘들어지지 않나요? 나는 그랬는데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어에서 관사가 갖고 있는 기능은 명사의 위치를 이렇게 딱 뭐라고 할까 정해주는 그런 기능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굳이 구태여 뜻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말은 위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관형어나 관사의 개념을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좀 장황하게 추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복습 한번 가볼까요? 자, S는 뭐예요? S? 슈퍼맨은 S. 자, O는 무엇? 달달해. 아이 잘해. 명사 머리 뿅. 자, 그 다음 이건 뭐예요? 달달 큰 딸. 무슨 토끼 매달려 있어요? 명사 토끼, 형용사 토끼 매달려 있으라고 했고, 자 이건 뭐? 승리의 비. 야옹. 고양이 아니? 그렇죠. 어디지? 액티브 A 형용사 누구라고요? 왕비. 왕비는 누구 좋아해? 왕 좋아하고 형용사가 누구 좋아해? 네, 명사 좋아합니다. 자, 다음은 adverb 시작. adverb 부사 A니 정의로는 누굴 좋아한다고요? 네, 왕비 짝사랑하는 캐릭터예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사가 명사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의로가 왕 좋아하는 그 드라마로 스토리가 바뀌어. 물론 그 다양성을 존중해서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 드라마는 말이죠. 설정 자체가 왕비가 왕을 좋아하고 정의로가 여성이 왕비를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개조하지 않기를 바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사가 명사 좋아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개념 앞으로 또 쭉 나갈 건데요. 우리가 영어를 학습하면서 이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더불어 동사의 역할과 위치까지만 정확하게 학습하면 이제 영어 공부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또 다시 칠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명사 역할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읽어주셔서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보면은 교재가 없어도 영상 강의 공부에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바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과 위치를 학습을 할 건데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수업이거든요. 글씨는 진짜 못 써. 미안해. 글씨 가지고 태클거리면 좀 마상. 자.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명사의 역할과 위치까지만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명사의 역할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전체 영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여기부터 뻥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얘기는 할 건데 70% 아니에요. 시작부터 좀 거짓말을 치고 시작을 하는데 70%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 근데 지금은 말을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느낄 겁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명사를 누구에 비유해줬었느냐면 바로 비유해줬었어요. 귀여워라 강아지 먹는 왕. 자, 명사를 왕에 비유했는데 한 나라의 왕은 역할이 많고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저 옛날에 이제 신분제사에서 왕 진짜 중요했잖아요. 어쨌든 자, 신분제사에서는 왕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명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총 4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명사의 역할을 속으로 많이 외워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요? 라고 묻는다면 500번이요. 선생님, 그건 너무 좀 많은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손가락으로 헤아려서 세어보면서 50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세수할 때 걸어다니면서 엘베 기다리면서 잠자기 전에 한번 좀 속으로 좀 복습을 하면서 많이 암기해오기를 바래요. 그런데 선생님 이상해요. 이거 속으로 외우는 숙제인데 어떻게 확인해요? 하면서 이제 약간 비웃었던 수강생 하나가 있었어요. 남학생이었는데
다 알아. 아는 수가 있으니까 꼭 해와 했는데 그 다음에 들켰죠. 속으로 안 외운 거. 자,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약간 이제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명사 역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초등부 애기가 선생님 톤이 너무 높아요. 하이톤이에요. 막 이러면서 못 따라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눈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자, 명사 역할 속을 한번 외워볼게요. 자, 명사 역할 시작. 아무도 안 한다. 혼자 열심히 해야지. 자,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명사 역할 시작. 하고 외우시면 돼요. 귀 아파. 크게 이렇게 크게 따라 읽어주니까 엄마 귀때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따라 읽어주고. 자, 명사 역할 속으로 몇 번? 진짜 많이. 500번만큼 많이 외워갖고 오세요.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에서 명사를 찾는 방법을 오늘 학습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추격어가 아직 내 거가 안 됐을 수 있어서 여기랑 여기는 한글로 썼어요. 자, 우리 주어 할 때 뭐로 쓰기로 했었죠? 슈퍼맨은 F, 그쵸? 목적어는 다양해요. 명사방아리 뼈. 컴플리먼트, 금음달.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라고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1번에 주어의 정의라고 써 있을 거예요. 주어의 정의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나요? 아까 어떻게 배웠죠? 이게 정상이죠. 아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앞에를 살짝, 추격어 파트를 살짝 넘겨가 볼까요? 주어 어떻게 배웠죠? 주어의 정의, 시작, 동사의 행위자에 써보세요. 이 앞에 배운 게 뒤에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간극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절대 재차 강조하지만 강의를 들었다고 공부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 걸로 만들어야지 진짜 공부지. 집에 가서 그 빽빽이 많이 하세요. 똑같이 쓰는 거. 그리고 자꾸 설명하려고 노력해보고 자꾸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수업 때 계속 나옵니다. 자, 주어 뭐라고요? 시작. 동사의 행위자를 주어라고 해요. 그러면 영어에서 주어 어떻게 찾아요? 자꾸 질문 자꾸 그래요. 이럴 수 있는데 대체로 이걸 질문을 하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맨 앞에 있는 거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오답입니다. 맨 앞에 있다고 주어일까요? 사실 모 학교 전교 1등 하는 친구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주어 어떻게 찾니? 이랬더니 맨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랬거든? 내가 여기서 땡땡땡땡땡땡땡땡땡 막 이러면서 엄청 오버했었는데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장난친다고 이렇게 좀 오버를 했었어요. 맨 앞에 있다고 주어가 아닙니다. 자, 뭐가 주어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동사의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사다리에다가도 이렇게 써보시고 영어에서 주어의 위치란에다가도 한번 적어볼게요. 동사의 앞에 있는 명사요. 그렇죠, 이제는. 자, 돌아다니면서 필기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줄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이거 정리적 있어요. 여기다가는 명사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명사 써보시고 그 다음에 주어의 정의 뭐냐면 동사의 행위자. 그렇죠. 자, 영어에서 주어 어떻게 찾는다고요? 동사의 앞에 있는 명사요. 말로 서술도 해보고 시각적으로 위치도 잡아보는 시간을 지금 가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질문. 얘들아, 동사의 앞에 부사가 나오면 걔 주어일까? 아니지. 아무리 정의로가 왕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왕노릇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명사만 왕노릇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동사의 앞에 있는 명사가 뭐라고요? 주어입니다. 어떤 언어에서는? 영어에서는요. 우리말은 안 그래. 우리말은 은근히가 붙이면 주어야. 행위자야. 우리는 아무데나 주어를 써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영어는 이런 우리말의 발달된 조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위치에 올바른 품사를 써야지만 말이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I love 이렇게 말해도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쓸 수는 있겠지. 외국인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영어 공부 제대로 안 했구나. 자, 어쨌든 그 나라 말의 법칙에 맞춰서 언어를 쓰는 건 예의예요. 맞죠? 맞죠? 그쵸?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의 법칙을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이태리어를 배우던 독일어를 배우던 맨 처음에 배운 게 뭐예요? 문법부터 배웁니다. 비동사의 종류가 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 칠판을 보고 그 다음 목적어로 넘어가 볼까요? 달걀에요 나왔어요. 자, 목적어의 정의 뭐였죠? 뭘 목적어라고 했었죠? 동사의 행위를 받는 대상을 목적어라고 했었습니다. 필기해볼까요? 시작. 뭘 목적어라고 해요? 시작. 동사의 행위를 받는 대상을 목적어라고 하죠. 그러면 영어에서 목적어 어떻게 찾아요? 목적어는 말이죠.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의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해요. 필기해볼까요? 영어에서 목적어 찾는 방법 시작. 동사의 뒤에 있는 명사. 동사의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 목적어라고 부르면 아니지. 자, 다음에 오브젝트 시작. 오브젝트. 기억나나요? 명사가 말이 삐약삐약 기억나나요? 그래서 좀 우리 한번 좀 표현력이 있는 친구가 이렇게 또 첫 수업을 할 때 선생님 소름 막 이러면서 빨리 유튜브 하라고 나한테 자기들 계정 10개 파서 막 좋아요 구독 막 누를 거라면서 근데 그런 감동의 말을 해주는 수강생들이 있는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서야 이제 강의를 업로드를 하게 됐네요. 자, 넘어가서 다시 얘기하지만 목적어라는 게 뭐냐면 동사의 행위를 받는 대상을 목적어라고 하고 동사의 뒤에 있는 명사를 뭐라 그래요? 바로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형용사가 나오면 목적어라고 불러야겠어요? 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보호라는 게 어떤 걸까요? 보호, 금은, 딸, 보호, 보호 뭐라고 했죠? 시작! 보충, 설명해주는 말 아니잖아요. 보호가 뭐라고요? 시작! 보충, 설명해주는 말 선생님 전 바보인가 봐요. 방금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럴 수 있는데 괜찮아요. 나도 똑같아. 나도 뭔가를 배우는 학습자일 때는 내가 지금은 자신있게 이걸 업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영어 수업 하지만 내가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나도 학생의 입장으로 가면 앞에 배웠는데 기억 안 나고 똑같을 거예요. 다만 다음 시간에 만날 때는 내 것으로 만들어 오면 됩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자, 물론 여기 안에 있는 수강생들은 다 잘 기억을 해줘서 아주 기특한데요.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보호가 뭐라고요? 시작! 보충, 설명해주는 말. 그렇다면은 영어에서 보호는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날 때 동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바로 비동사의 뒤에 있는 명사를 보호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오늘은 개념을 배우는 날이기 때문에 좀 굵직하게 좀 큰 틀에서 설명을 해서 굳이 비동사를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학습해도 절대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으니까 비동사의 뒤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인 보호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전치사의 목적어는 뭔가요? 쉬워요. 전치사의 뒤에 있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뭘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고요? 시작! 전치사의 뒤에 있는 명사. 자, 우리 이렇게 명사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명사의 역할, 다 같이 시작! 이게 뭐예요? 하면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게 뭔데?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뭔데? 했더니 애들이 대답을 못해.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 이게 뭐에 대한 역할을 말하는 것까지 잘 발표를 하면 피자 사줄게? 했다? 그때 이제 초등부 애기들 서울에서 한참 수업할 때인데 애들이 그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명사의 역할이 뭐니? 그랬더니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애들이 한입 했지만 그 다음 주에 피자를 못 먹었잖아. 그래서 애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외워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위 수업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일 때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뭐에 대한 타이틀로 뭐에 대한 제목과 주제로 배웠는지 기억 안 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이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것은 명사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배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길 바라고 영어에서 주어 어떻게 찾아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야물딱지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에서 주어 어떻게 찾나요? 시작! 동사의 앞에 있는 명사. 그렇죠. 자, 이제 근데 영어에서 목적어 어떻게 찾아요? 동사의 뒤에 있는 명사. 보호는요?
비동사의 뒤에 있는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는요. 전치사의 뒤에 있는 명사.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치사의 뭘 알아야 되냐면 종류와 전치사의 뭐 뜻 정도를 좀 알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또 시간을 내어서 전치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도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사의 역할 학습을 해봤고 이것에 대한 이해독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나랑 명사랑 닮은 점이 되게 많대요. 그 명사의 대표로 언래플 써고 있습니다. 사과 하나. 언래플. 자, 나와 명사가 닮은 꼴이라는데 어떻게 닮은 꼴이냐? 나는 부모님께 누구냐? 이제 수업을 하는 나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나는 부모님께 아들 아니고 딸이죠. 자, 나는 오빠가 있어요. 오빠한테는 나는 뭐냐면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은 뭐 학교 선생님께는 학생 혹은 내지는 제자였겠죠? 자,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은 친구한테는 뭐냐면 친구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는 내 말이 있는 건가? 자, 선생님은 세상에 딱 한 사람이죠. 김진선이라는 한 사람인데 내가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나, 둘, 셋, 네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김진선이라는 사람은 변함이 없지만 내가 하는 역할을 지칭하는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자, 봅시다.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언래플, 사과가 동사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럼 얘 무슨 역할을 했다고 불러야 돼요? 주어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동사를 기준으로 언래플이 동사의 뒤에 나왔어요. 그럼 얘 뭐라고? 무슨 역할을 했다고 불러야 돼요? 동사의 목적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동사의 뒤에 언래플이 나왔어요. 그럼 얘 무슨 역할을 했다고 해야 돼요?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 역할. 그 다음 전치사의 뒤에 언래플이 나왔다.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했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비동사의 뒤에 있는 이 명사 보고 목적어 라고 하면 뭘 하는 것과 같으냐면 선생님한테 가서 동생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비동사의 뒤에 있는 명사 보고 보호라는 말이 아니라 목적어라고 표현을 했다면 선생님이 가서 학생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동생 역할을 했다고 잘못 표현한 거랑 똑같아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에 대한 정의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명사 역할까지 해서 이렇게 수업 마무리하는데 왜 개념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하느냐?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사, 형용사, 부사까지 해서 이 각 품사 역할과 위치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선생님 저 오늘 기초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를 진짜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딱 3명 만나봤는데 두 명은 국어학원에서 배웠대. 한 명은 이제 영어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이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하고 영어를 공부한 친구가 되게 드물기 때문에 좀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오늘 수업이에요. 오늘 수업에서 얼마만큼 내 것으로 잘 흡수가 되었느냐가 앞으로의 영어 수업을 자주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한 번만 설명한다고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 명사 역할 속으로 500번 외워오죠? 나는 10,000번 반복해 줄 거예요. 지겨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정도로 많이 반복하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많이 나온다는 거죠. 뭐 수학으로 따지면 덧셈 뺄셈 나누기 곱하기와 같은 것이 바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과 위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 좀 수업을 좀 장시간 듣느라고 다들 고생 많았고요.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그냥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듣는 것도 좋고요. 필기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추천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문법 수업 마무리할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거 해야 돼. 구독과 좋아요 알림 말고 해야 돼.